뉴스 파헤치기 순서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의붓 아들 살해 혐의까지 받고 있는 고유정, 오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심 선고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이번에 오늘 공판이 이제 결심 공판, 마지막 공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세간의 어떤 관심 밖으로 약간 좀 비껴가 있었는데 네. 어느덧 지금 그 항소심, 결심, 오늘 이제 그 결심 공판이고 이제 선고 공판이 남아 있죠. 네. 네. 오늘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군요. 네. 결심 공판에서는 어떤 공방들,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네, 그 1심 재판부 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인정을 했고. 네, 예. 그래서 그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 네. 같이 그 병합 심리가 됐었죠. 그 지난해 그 3월에 숨진 그 의붓 아들, 그 당시 만 4년 4개월생. 네. 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그 증거 불충분으로 사실 그 무죄가 선고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검찰 측 그리고 그 고유정 측 모두 그 항소를 하게 된 것이죠. 예. 예, 당시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 특히나마 그 의붓 아들 그 아동 그 무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의도적 수면제 투약이 아닌 감기약의 수면 유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네, 네. 예, 그리고 그 피해자 그 의붓 아들 그 친부의 다리나 몸통에 머리가 가슴을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겠는가. 예. 그리고 하여튼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그 고유정의 그 계획적 범행은 인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의붓 아들 사건은 모든 의심 배제할 만큼 엄격히 그 증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이제 피고원과 둘 다 그 이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해서 항소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여러 가지 증거 부분도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제시가 되고 있으면서 고유정의 의붓 아들도 사망케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이 됐었고 검찰은 이제 이 부분을 주장하는 건데 고유정 측 입장에서는 여전히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1심 재판 때 지금 2심 재판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아마 그 오늘 재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는 게 이제 그 양형이 부당하다.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무기징역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그 의도적이지 않았다.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다. 어떤 성폭행 시도에 어떤 그 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의붓 아들은 뭐 그거는 자기는 전혀 거기에는 뭐 관여하지 않았다, 안 죽였다.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은 어떤 꿰맞추기 소설이다 이런 지금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그 1심 그 항소심 1심 공판에서도 주로 이제 그 검찰 측에서 이제 그 항소심이라는 게 재판 기간도 짧고. 예. 어떻게 보면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 좀 더 보강된 그 증거들을 제시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유정 측은 아마 이제 기존 그런 어떤 그런 그 자기 그 주장들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면서 재판을 이제 그 마무리 단계까지 끌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선 변호인 더 이상 그 추가할 뭐 어떤 그 여기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수 없다고 아마 판단해서인가 뭐 그렇게 해서 국선 변호인을 쓰지 않았나. 예.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고유정 측 주장을 보면 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 재판부가 명확하게 이 부분 현명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 검찰 측 주장을 또 보면요. 지난 1심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재판부가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어요. 검찰 측에서는. 네, 검찰에서는 이번 물론 먼저 그 항소심 그 개시부터도 아마 작심하고 지금 뭐 1심 재판부를 뭐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그 범행의 치밀성 그런 그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들을 들어서 사형을 구형을 했었죠. 그리고 어떤 그 단독 사건 그러니까 병합되지 않는 전 남편 살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그 잔혹성 등을 따져 볼 때는 이거는 뭐 사형
언도 외에는 다른 어떤 그 판결이 없다고 네. 이제 주장을 네.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그 살인 그 범죄 유형이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 극악무도한 잔인한 예. 살인일 때에 적용을 하는 5단계 유형으로 가야지. 그거보다 좀 가벼운, 그러니까는 그 가중치로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 범행의 잔혹성에 대해서 그 재판부가 너무 좀 그 안일하게 너무 좀 그 낮은 단계의 어떤 그 판결을 내린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가중해서 어떤 그 계획성 플러스 잔혹성 때문에 이제 가중해서 제3유형의 그 살인으로 분류가 되면서도 가중되면서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제5유형으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왜 그 어린아이 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그 물론 뭐 직접적인 증거라고 될 만한 거는 뭐 재판부에서 또 제시를 못하지 않았냐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는 과연 고유정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범죄자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 오늘 재판에서 아마 이 부분도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여러 국민들께서 또 도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붓 아들이 사망했던 당일 새벽 아침 고유정이 깨어 있었다는 증거로 인터넷 접속 기록을 수사했던 경찰의 수사 내용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검찰 측 증거인으로 그 5분의 2차 공판 때인가요? 출석을 해서 뭐 이제 그 법의학 전문 교수도 나오고 뭐 이제 그 경찰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그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를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석관, 그런 분들이 또 뭐 마약 관련 분들 뭐 나와서 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늘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초동 수사 부실에 그 어린아이가 사망한 게 3월 달이었고 작년에 벌써 그 2달 지난 다음에 전 남편 살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뭐 반복적으로 얘기해봐야 입만 아픈 얘기지만은 그때 조금 더 좀 치밀하게 좀 그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제주지방경찰청도 사실 그 돌아가신 전 남편 동생이 적극적으로 CCTV 자료 제출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살인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 뭐 징계 처분도 제주지방경찰청 했었고, 이번에 이제 공판 과정에서 이 그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디지털 증거 분석관이 어떤 그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 당일 새벽 깨어 있었다는 증거들 중 하나였던 블로그 검색 기록 내용이 그 당시에 그 작성된 게 아니라 그를 검색한 시간으로, 그러니까는 그 사망 직전 2019년 3월 2일 오전 2시 35분으로 해석했지만은 그것은 작성자가 글을 게시한 시점이고 고유정이 그로부터 2개월 지난 5월 16일에 해당 글을 검색한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검색 기록 해석을 토대로 경찰이 고유정이 사건 당일 새벽에 깨어 있었다고 추정한 건 아니냐. 그리고 또 뭐 고유정이 또 그렇게 뭐 이렇게 새벽잠이 없었나 하여튼 뭐 자주 깨어 있었다. 이런 이 부분 아니어도 새벽에 깨어 있었다는 정황들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정황들 자체가 어떤 자꾸 이제 재판부가 보기에는 간접 증거가 되니까 뭔가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증은 충분히 가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그 매듭이 하나 뽑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도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이제 무죄를 내렸는데. 글쎄요, 이번 재판 과정을 지금 뭐 이제 두 차례 이제 오늘이 이제 그 결심 공판이니까 물론 오늘도 뭐 추가 증거 제출은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고 공방이 오늘도 이제 오갈 텐데 국민들이 많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들 하나가 아마도 검찰의 구형 이 부분이 가장 오늘 재판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결심 공판은 이제 구형이 있겠죠. 검찰 구형이 있고 변호인 그 최후 변론이 있고 이제 그 피고인 최후 진술이 있겠고
그 검찰은 아마 오늘 결심 공판에서도 그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네, 그렇게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에 물론 사형제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사형제도가 존재하고는 있지만은 지금까지 집행을 한 적이 없어요. 집행을 안 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검찰로 봐서는 이번 재판을 사형으로 이끄는 게 어떤 선언적 의미,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위로, 예. 또 망자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그런 예의라고 할까요? 그런 예.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피고 측 입장에서는 지금 1심 재판 결과, 특히 이후부다들 살해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공식까지 요청할 정도로 확실히 못을 박는 그런 네. 모습까지 보였습니다만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마지막 공판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언론에서 고유정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지금 무기징역이 되면은 20년 이상 그 형기를 채우면은 가석방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이춘재에도 가석방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형량을 다 채운 이후에 20년 이후에 가석방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고유정 쪽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의붓아들 살인 사건은 무죄로 끌고 가고 이 부분 지금 고유정도 양형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지금 항소 이유를 밝혔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형기를 좀 채우면서 여지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그러면은 결국은 또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또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군요. 네, 그럼 예. 조금은 좀 성급하지만 그런 또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재판 오늘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오늘 결심 공판 이후에 한 달 이내에 또 이제 선고 공판이 있으니까 그 결과까지 한번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고유정 정확하게 명확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홍순목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